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학생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어떻게 대처할까? 피해를 겪었다면. 성폭력을 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성폭력 피해를 겪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먼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피해 현장에서 탈출할 때에는 괴롭더라도 주변을 찍어놓거나 주변의 큰 건물이나 간판 등을 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동할 때는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시각이 기록되기 때문에 후에 피해자의 기억을 되살려 진술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해바라기 센터로 연락하세요.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한 응급키트 시술 등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범죄신고 112,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합니다. 이후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피해 발생 후 72시간 이내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과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샤워를 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응급키트를 통해 이물질, 겉옷, 속옷 수집부터 피해자 신체 부스러기 채취, 가해자의 얼룩 및 타액 채취, 생식기 증거 채취, 구강 내 증거 채취 등 총 12가지 단계로 증거 수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키트 사용은 피해자 신체에 조금이라도 남은 가해자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피해자의 손톱 밑에 있는 피부 조직이나 혈액까지도 채취합니다. 가능하다면 글로 상황을 기록하세요. 성폭행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 시 도움이 됩니다. 글로 상황을 정리하거나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녹음 등으로라도 자신의 현재 상황과 상태, 감정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자백받거나 사과문을 받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목격자 혹은 사건 이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확보하는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 이후라도 피해 사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단체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이 제가 나온 피해 촬영물이 웹하드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제공 및 법률, 의료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도움을 요청받았다면 성폭력을 당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인이 위급한 상황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앞서 배운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우울감을 증폭시키고 역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막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의 발생 원인은 모두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경청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며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늘 상기해주며 피해자의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지자가 되어야 비로소 피해자는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에서의 상담과 치료를 권합니다. 피해자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도와주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돕습니다. 사건 내용과 피해자 신상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하는 말과 조언이 사실은 2차 가해는 아닐지 고민해야 합니다.
목격했다면? 성폭력 상황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격자의 행동에 따라 사건의 해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목격자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합니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좋지만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가로막고 가해자에게 길을 묻는다든지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폭력의 순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목격자의 행동은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상황을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웹하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자신부터 불법 촬영물을 야동으로 소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몰카, 야동 등의 용어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킬 수 있으므로 불법 촬영물, 불법 촬영이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물을 하나의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문화의 문제와 불법 촬영물을 상품화하는 산업구조의 문제가 서로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비 행위는 일종의 폭력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법 촬영물 소비 중단에 동참해주세요.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면 재생될 때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을 신고하고 차단을 요청합니다. 주변에 불법 촬영물을 다운받고 공유하며 추천하는 사람들에게도 불법 촬영물 소비 행위는 일종의 폭력이자 디지털 성범죄 산업구조의 기반임을 알립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불법 촬영물 소비 중단에 동참해주세요. 일상에서 전하는 폭력에 침묵하지 마세요. 디지털 성범죄의 해결은 나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순결한 피해자 프레임, 피해자다움에 갇히지 않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해주세요. 가해했다면? 애인이 저에게 본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했다고 항의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행위가 성폭력임을 인지하게 된다면 자신의 행동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지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만남 요청을 반복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문제를 성찰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학생회, 동아리 등에서 평등한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젠더 기반 폭력 없는 평등한 대학 문화를 위하여 공동체적인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위치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려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대학 내에서 권력과 위계가 작동하는 방식을 성찰하고 변화시키려는 학생사회 내 자정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독서 토론 모임 만들기, 평등한 대학 문화를 위한 규칙 등을 만들어 이를 알리는 캠페인 활동, 학내 성평등 상담센터 등 관련 기구와 연계한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젠더 기반 폭력 예방 등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하여 학생 공동체 연대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학생 자체 공동체를 통해 학내 성폭력 문제를 가시화할 수 있고 문화적 공동체 차원에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젠더 문제를 넘어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평등한 대학 문화를 이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이용자들의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체 필터링 기능이 없어 차별과 혐오가 유머로 소비되는 문화가 확산되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익명 커뮤니티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세요. 제대로 된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사이버 성폭력, 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해 계정 이용 정지, 재가입 금지 등 명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